어떡해. 또 떨어지셨다고요? 공인중개사 제도전 합격도 경로. 자, 이제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분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공인중개사 법령 이제 34회 때 부분은요,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높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해가지고 풀겠다라고 했던 분들은 점수가 안 나왔을 것이고, 제 강의를 듣고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또 하신 분들은, 특히 모의고사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점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요번에 이 기출됐던 부분에서 단원별 출제 비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자, 요 25 문제, 요게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 자, 이 공인중개사법이 지금 25문제가 나왔네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예전에 공인중개사법이 약 한 30문제에서 32문제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8문제 나온 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입니다. 자,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에요. 자, 이 거래 신고법이 작년에도 8문제 나왔는데 요번에도 8문제 나왔어요. 자, 이제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8문제 정도가 정착되고, 제가 사실 요번에 10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8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대신 중개실무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 중개실무가 지금 이게, 자, 중개실무가 7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뭐 얘기할 게 좀 있어요. 자, 이제 작년에, 자, 이제 33회 때 1차 합격자들이 약 22,000명 넘게 응시했습니다. 1차 합격자. 근데 1차 합격자를 위한 문제가 몇 문제 나왔어요. 즉, 민법 문제가 요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1차와 2차를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 없이 문제를 풀었을 텐데요. 1차 합격자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이제 34회 때 1차 합격하고 35회 때 2차만 공부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내년에도 거의 똑같을 겁니다, 아마. 지금 1차 합격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번에도 1차 합격자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줄이려고, 그 사람들을, 이 숫자를 줄이려고 1차에서 공부했던, 자, 여기서 민법 문제가, 자, 민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여기 지금 40문제를 갖다가 지금 문제 풀이를 할 텐데요. 39문제는 자, 제 과목에서 다 나왔습니다. 딱 한 문제가 제 과목에서 안 나왔는데요. 딱 집합건물법, 민법 문제가 난 거예요. 자, 나머지는 민법 판례와 관련된 부분과, 자, 그 다음에 또 뭐, 분묘기주권 판례,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판례, 민법이면서도 제가 간단하게 다룬 거기 때문에 같은 민법 문제라도 문제가 없었는데, 딱 한 문제가 제 과목에서 없었던 문제예요. 근데 어디 있냐? 민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집합건물법 문제가, 제가 그걸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강의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 합격자를 노린 문제가 요번에 다시 35회 때도 나올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1차 합격자분들은 나중에 민법, 요런 것들을 갖다가 체크를 좀 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대략 출제 비율과 관련된 부분 한번 했고, 자, 이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금지 행위 33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금지되는 거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법인은 개업공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 분양 등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 양소회를 사용하는 애 양소받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알선도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금지할 행위를 모두 보는 것은 니은디귿 이렇게 된 거죠. 자, 니은디귿 4번이네요. 자, 일단 뭐 이렇게만 하면 이런데 번호는 알아서 찾겠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자,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을 위촉한다 그랬는데요. 자, 일단 1번 부분이 틀렸어요. 자,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을 위촉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임명 위촉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지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완전 용어의장에 관해서 옳은 것 했는데요. 요번에 문제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옳은 것을 딱 하니까 답이 5번이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그랬어요. 다는 아니지만.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자, 1번에 중개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거래 당사자와 간의 교환은 거래이지 중개 아니죠. 교환을 뭐 하는 거예요? 알선하는 거. 이거 실제로 상당히 많이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알선하는 것이지 거래량 교환 자체는 거래입니다. 자, 1번 틀렸고, 2번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라는 경우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받아야 한다. 자, 의뢰받고 보수를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업으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보수 받아야지만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업공개사에 해당한다. 자,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면 얘는 소속공개사죠.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여기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가 개업공개사 소속되어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하는 자의 경우 중개보전. 자, 공인중개사가 개업공개 소속되어서 이러면 이거는 뭐죠? 얘는 소속 공인중개사죠. 자, 틀렸죠? 5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은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대한다. 당연하죠. 자격 취득했다면.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자, 이제 문제 풀다가 한번 잘 보세요. 다는 아니지만 옳은 것 같으면 5번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부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4번 한번 보죠. 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가 그 관할 기업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을제 신고해야 된다. 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 공인하고 부칙이죠. 얘는 분사무소를 어떻게 돼요? 둘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자, 다음 문제로 가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등록 기준 틀린 거. 등록 기준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이죠. 자, 그리고 아주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왔어요. 자, 2번에 보면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사원의 3분의 2 이상이 됐죠. 대표자를 어떻게 돼요? 제외한 이렇게 되지만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체적인 풀이해서를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틀렸구나 이런 것을 하고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지 전체로 풀이해서를 하나씩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면서 다른 부분들 자 맞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다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네요. 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 헷갈렸던 부분, 쉬운 듯 헷갈린 부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아예 어려운 문제가 왕창 나왔으면 어렵거니 하면 되는데 쉬운 듯 하면서도 헷갈린 문제예요. 자, 피담보 채권 자체는 금전 채권이죠. 금전 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에 당연히 이건 중개대상물이 안 되죠. 해당되는 거겠죠.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기에 처리된 아파트 이건 중개대상물이죠.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기 아파트 되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중개대상물이죠. 점포유치에 따른 영업사항 이점 등 무형의 재산자가치 이거 뭐예요? 이거 권리금이죠. 자, 권리금은 중개대상물 아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 디귿 이제 니은 디귿 이거네요.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봅시다. 1번에 중개보전 업무상에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제 아니한다 그랬는데요. 행위로 어떻게 되죠? 본다 이렇게 되죠.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본다. 자, 요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찰 신고해야 된다. 자, 일단은 고용 전이 아니라 언제까지예요?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되죠. 자,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전고의 공개가 종료된 때 종료된 날부터 며칠이에요? 10일 이렇게 되죠. 10일. 자, 3번이 맞네요. 자, 4번에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 고용신고할 때 소속공개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제출해야 된다. 자, 요걸 헷갈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은 정확한 부분이 3번이 있기 때문에 설마 이거 넘기면서, 자, 고용 종료되면 10일이네. 이거 넘기면서까지 4번을 가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거 맞나? 근데 날짜가 정확하면 날짜를 여러분들이 찍으면 돼요. 자, 4번에 보면, 봅시다. 수료증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자, 일단 담당 공무원이 뭘 확인한다? 실무교육 수료를 확인한다.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가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4번 일단 이건 틀렸고, 5번에 개업공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 고용할 수 어떻게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지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국민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자,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사를 제출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금방 눈에 들어오죠.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이거 왜 제출하지 않아요?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요 4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죠.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때는 실무 수료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민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일단은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했습니다. 분사무소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자, 분사무소 폐업 신고할 때 설치 신고 확인서 들어가죠. 휴업 신고할 때 들어가고 폐업 신고할 때 들어가죠. 자, 기억 부분 일단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에 임시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임시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 맞죠? 요입 취임준이겠죠? 그래서 요 니은도 맞고요. 업무정지 처음받고 부동산 중개업을 폐업 신고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죠. 자, 이거 틀렸죠? 그래서 뭐예요? 옳은 것은이죠? 기억니은. 자, 2번이 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요. 자, 틀린 것만 일단, 나머지는 다 일단 맞고요. 자, 틀린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 자, 소속공개사가 등록 인장을 변경 경우, 이거는 뭐 아주 단순한 문제죠. 변경을 또 며칠? 7일. 자, 10일이 아니고 7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가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자, 일단은 요것도, 자, 이전 신고 관련된 부분, 나머지 1번, 2번, 3번 다 일단 맞고요. 자, 4번도 맞고, 5번에 한번 보죠. 자, 5번. 아주 이것도 간단한 단순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한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문제가 단순한 문제라는데요. 이 단순한 문제만 아주 풀어도 사실은 반타작 일단 되죠. 50점.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이제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20문제에서 10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좀 문제가 있던 거. 이제 거기서 조금만 풀고, 나중에 조금 문제, 10문제를 좀 풀고 그러면 사실은 30개 정도는 충분히 나와요. 자,
봅시다. 공인중개사는 개업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등록증 첨부하지 않는다. 자, 휴업신고, 폐업신고, 이전신고. 자, 등록증 첨부해서 해야 될 거. 휴업신고, 폐업신고, 이전신고 모두 다 등록증 첨부를 해줘야지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갑과 을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1번에 보면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을 할 의무가 없죠. 1번 틀렸고, 이번에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사실이 정해져 있습니다. 2번이 맞네요. 제가 옳은 것 중에서 5번이 많다 그랬지만 여기 2번이에요. 자, 그럼 3번에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하며, 자, 을이 서명날이 나되 소속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중개사가 서명날이 난다. 자, 일단은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중개 있다면 소속중개사 서명날이 해야 된다. 소속중개사는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다. 그 다음에 4번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일단은 약정이 있다면, 자, 약정이 있다면 약정 이해한다 그랬죠. 그리고 약정이 없다면 3개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갑이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상이라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죠. 근데 중개보수 얼마? 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네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위약금 지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이 아니죠. 50% 범위 내에서 위약금이 아니라 이것도 틀렸죠.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했죠. 자,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자, 일단은 요 틀린 부분은 자 4번이 틀렸는데요. 자, 봅시다. 거래 대상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법인이 아닌 사업자가 임대기간 만료되어 분양하는 주택인 경우에 여기다가 체크 표시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뭐에 대해서만 법인이 아니고 법인이 아닌 게 틀린 거예요. 법인에 대해서 법인에 한하여 이렇게 됩니다. 자, 법인에 한하여 임대기간 만료되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어떻게 한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의 중개라서는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자, 틀린 것은 2번 한번 보죠. 자, 갑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 채액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자,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실제 피담보 채액이 요게 아니라 뭐였죠? 채권 최고액 이렇게 되겠네요. 채권 최고액.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개선 갑의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자, 요것도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4번에 보면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 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문제 저도 지금 금방 업무정지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헷갈렸어요. 왜 헷갈렸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행하지 않고 업무 수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 등록 취소죠. 상대 등록 취소는 뭐에 해당된다?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상대 등록 취소는 곧마다 업무정지다 이렇게 기억했을 거예요. 업무정지. 그러면 업무정지 맞네?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4번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다음부터 앞으로 1번부터 다시 가죠. 왜 여기를 헷갈렸느냐? 업무정지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끝까지 봐야 돼요. 업무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게 업무정지에 해당한다. 이거는 해당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그러면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국민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등록증 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자, 이것도 틀린 것은인데, 자, 일단 1번, 2번, 3번은 다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4번도 맞아요. 자, 그럼 뭐 분사무소는 당연히 책임자 성명이죠. 5번에 보면, 자, 법 제76385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개사, 이거를 줄여서 뭘 한다? 부칙 개업공개사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 부칙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자, 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뭘 사용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부동산 요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요걸 사용해줘야죠. 요거를 사용해줘야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칙개업공개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사용하지 못하고 부동산 중개라는 것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개를 사용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5번이 어떻게 된다? 틀렸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거 어려움들이 조심을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국민사법령상 개업공개서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교육과 관련된 부분 나오는데요. 자, 1번에 폐업신고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자, 봅시다. 일단 옳은 것은 400일이 지난 날, 그러니까 지금 폐업 후 1년 이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400일이 지났으면 어떻게 돼요? 400일이 지났으면 365일이 지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1년이 넘었죠. 1년이 초과된 거죠. 이거는 받아야지만 되죠. 이거는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중개보전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 윤리에 대한 교육 시간은 이게 뭡니까? 중개보전이죠? 이거는 3에서 4 이렇게 된 거죠. 2번 틀렸고, 3번에 시도의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무교육 등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 등을 통지하라. 3번 일단 맞네요. 자, 4번에 부동산 중개 및 경영 및 실무에 관한 교육 시간은 36시간에, 이게 사실 중개 경영 실무 요게요. 실무에 있고 연수 교육이 돼 있어요. 자,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요거는 실무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연수 교육이 돼 있다. 실무 교육은 어떻게 된다? 실무 교육은 28에서 32. 연수 교육은 12에서 16 이렇게 된 거죠. 36 아니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그다음에 시도의사가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 7일 전, 이건 7일 전이 아니고 10일 전까지죠. 10일 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사법령상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리겠습니다. 보험회사 예치 명의자지요. 자, 투자 중개업자 이건 일단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신탁업자 되네요. 그 다음에 또 재정공제, 공제, 이 재정, 이게 중개사법의 공제죠? 이건 안 되죠. 그래서 기업과 뭐예요? 디귿. 자, 기업 디귿 2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국민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 자, 이거는 부과금이 가장 적은 것은,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 시행령에 나오는 부과 기준이었어요. 부과 기준. 이거를 제가 뭐냐면, 자, 시행령에 보면 각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부과 기준이 나옵니다. 그 부과 기준을, 자, 가끔 문제 나오는데, 혹시나 나면 제가 강의 안 할 테니까, 혹시나 하면 찍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나왔대요, 이게. 근데 이거는 그냥 찍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몇 번의 문제는 500만원과 100만원 차이 크게 눈에 띄게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자, 이게 지금 휴업과 개시, 이전 신고, 그 다음에 설명, 요게 1, 2, 3, 5가요. 100만원짜리고요. 그리고 4가 500만원이에요. 500만원이니까 일단 이거는 뭐 50일 해도 아무래도 요거 100만원보다 높겠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재개 신고 이게 20만원이고요. 요거 30만원, 요거 30만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교육을 50일, 요것도 이제 30만원에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기준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암기를 하나하나, 힘들어요, 이게. 이거 하려면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암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찍는, 중개사법도 찍는 문제, 이걸 강조를,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특히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1차 합격자분들이라든가 공부하시는 분들 한 두 문제는 찍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중개사법 40문제 완벽하게 다 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것도 다음에도 제가 강의를 안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다라는 것만 일단 하고 넘어갑니다. 자,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A씨의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다. 공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습니다. 자, 여기서 보죠. 주택이고요. 주택이고 그 다음에 또 갑으로부터 이겠죠. 그러면 주택은 한도액이 나오죠. 자, 일단은 상한여율 0.4고 한도액 없네요. 자, 매매는 임대차는 한도액 20만 있죠. 한도액 체크해놔야 돼요. 자, 갑으로부터 받으니까 일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이렇게 해놓고, 근데 제시된 걸 보니까 계약 당사자 갑은 매도인 임차인이고, 이거는 매수인 임대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갑과 을 이렇게 되죠. 얘는 매매, 얘는 임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뭐만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그래서 임대차는 해당 없고요. 그럼 2억 5천만 원에 매매가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에서 상한율 0.4. 자, 그럼 2억 5천만 원에 0.4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4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자, 100만 원입니다. 자, 일단 이 100만 원은 일방으로부터 받는 건데 갑으로부터 그랬으니까 답은 어떻게 된다?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정록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